11월 20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GM이 수출차 물동량을 평택 당진항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항비와 하역료를 깎아주는 조건부 잔류여서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천 부평구와 부평구의회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이 조직 개편 설명을 위한 의원 간담회에 불참하고 제때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의회가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조기 건설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 12개 기초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냈지만 이 지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20년 동안 조성해온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 인식이 개선된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는 설명인데 여성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6개 사립유치원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계속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13도,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보도된 주요 기사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논란이 구구했던 한국GM의 수출 자동차 물동량 평택 당진항으로 옮겨가느냐 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옮기려던 계획을 한국GM이 철회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한국GM 이 수장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간담회를 갖고 한국GM의 수출 차량 연간 약 25만 대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가운데 6만 대를 평택 당진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한국GM이 사실상 확정을 했었는데 이 방안을 철회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양구두운영사 그리고 한국GM 이 3자가 일정 금액씩 분담을 해서 인천항의 물동량을 잔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국 이 항비나 하역료를 할인해주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한국GM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항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라는 역할론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부평구의회가 부평구의 조직 개편안 처리를 놓고 크게 충돌했다는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평구는 차준택 구청장 취임 이후에 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사실상 되면서 의회 의원들을 초청해서 의회 간담회를 갖고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차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로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겠죠.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지금 현재 의회가 회기 중인데 의회에 제출했어야 될 조직 개편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집행부는 관련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밟느라 조직 개편안 상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물 건너간 부평구 의회 의원들의 불만과 반발은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크게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80km 구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조기 건설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렸는데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 모두 1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GTX B 노선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해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서 국가 이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분류할 예정인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배제가 되면 착공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GTX-B 노선 계획은 오는 2022년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2025년이 개통한다 이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타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면 적어도 착공 시기를 2020년으로 약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GTX-B 노선의 조기 개통에 청신호가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 지역 이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어서 한층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연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찰이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이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죠. 이런 내용을 달아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 간 공방전이 달아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누리꾼들도 찬반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부인 이 김혜경 씨를 어제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성남시가 최근 20년 동안 조성해온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양성평등기금을 20년 전부터 조성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이제는 사회적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을 해서 관련 사업을 펼칠 필요가 없고 일반 회계 사업으로 펼치겠다라는 게 은수미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성남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성남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10개 여성단체들은 최근 시의회 앞에서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면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도내 6개 지역, 6개 사립유치원을 직접 현장 방문해서 공문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받으라 이렇게 수감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회피해온 17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번에 실시할 예정인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감사를 받지 않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를 보면 이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조사 건수는 모두 39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를 차지하는 381건이 영세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중소기업이 해킹 그리고 악성 코드 유포, 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고 있지만 이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이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보안 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조찬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소기업의 이 사이버 침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사이버 침해 사고의 특징이랄까요? 이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는 공격 대상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겨가고 있고
공격 목적도 단순한 정보 유출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그리고 PC나 스마트폰을 가상화폐 채굴 경로로 악용하는 크립토 재킹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서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스캠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캠 피해, 또 크립토 재킹, 랜섬웨이 정말 신종 어떤 범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이 IT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이나 타격을 받게 됩니까? 사이버 공격은 태풍, 지진 등과 같은 파괴적인 자연재해 이상으로 산업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도의 사이버 공격 한 번으로 전 세계 산업계 손실이 최대 135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침해 사고를 당한 기업 중 29%가 매출 손실 경험이 있으며 22%는 침해 사고 때문에 고객마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침해 사고는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하지만 기업 브랜드 평판과 신뢰성, 나아가 고객 유치 측면에서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전체 기업의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고용의 88%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소기업의 정보 보안 실태와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중소기업은 보안 인프라가 열악하여 해커의 주요 타겟이 되는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무만도 바빠서 적극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전문 지식을 갖춘 정보보호 인력과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침해 사고와 기술 유출 등의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중소기업들의 이 정보보호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설립 배경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정보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2014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인천 지역에 정보보호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의 정보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부터 문제 해결 제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 방법 및 개선 방안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한 점검 도구, 홈페이지 보안 강화 도구 등 보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침해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수준의 정보보호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보안 현황 및 취약점 분석, 모의 해킹, 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 진단 등 전문 컨설턴트의 심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보보호 솔루션 및 보안 제품 구입 비용 일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안 제품 구입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군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절차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요령,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서비스는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또한 매우 간편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를 등록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정보보호 서비스 신청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032-250-213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킹, 스팸,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국번 없이 118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 네, 이렇게 신고하면 되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정보보호지원센터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를 받아야겠다 문의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032-250-2131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겠군요. 네. 자,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이 정보보호를 위한 부분에 대한 제언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당부 말씀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성과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정보보호가 무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보호에 대한 노력과 관심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보안 때문에 해킹을 당해 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고객 이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 규제가 강하며 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상 정보보호 전담자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각 기업의 대표 및 임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동안 별 사고 없이 기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굳이 정보 보안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지는 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보안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이 빠른 인식 전환 그리고 투자, 대책이 꼭 필요해 보이는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사이버 침해 이 현실과 대응 방안은 없는지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조찬영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